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과천이잖아요. 맞습니다. 과천조차도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또 전반적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재건축 물량이 분양과 입주가 이제 지속되면서 등락을 반복했던 지역이라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이주 물량이 생기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생기면은 또 전세 가격이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도 하락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입주 2년차 단지가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빠지면서 덩달아 매매 가격도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약 7억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1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 서밋이라는 단지 같은 경우 약 22억까지 거래됐었는데, 최근에는 1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분양가에 약간 상회하는 가격으로다가 최근에 여기 매매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가장 큰 단지인 3,143세대의 단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발표가 되면은 쫙 오르다가도 급락기에는 또 이렇게 급격히 빠지는 그런 현상도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 18억 7천 정도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는 12억 5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레미안 슈르 이제 앞단지인 위버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2년차, 입주 2년차가 다가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입주할 당시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LTV 적용이 안 되면서 융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그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그 압박감에서 이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좀 하락이 되고,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부담이 들어올 때보다는 최소한도 2배, 많게는 3배까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못 견뎌서 이렇게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루 같은 선단지 같은 경우도 12억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전세는 얼마인가가 궁금하네요. 갑자기. 전세 같은 경우에도 한참 때는 한 9억 5천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6억. 그러니까 한 차액이 3억 5천, 많게는 3억 5천까지 차이가 나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죠. 눈물 나겠다.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투자라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매매로도 내놓고 전세로도 내놓고 둘 중에 먼저 거래되는 걸로다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런 세대들이 한두 세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 세대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물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존 이제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전세 신규 매물도 많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예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이제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정보타운에 S6블록 벨라르테가 이제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본도심에서는 오피스텔도 좀 2개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림 이편한 시티와 중앙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진짜 좋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관리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거형이긴 하지만은 주거 여건보다는 그래도 사무 여건 그런 게 조금 편의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거 지역은 아무래도 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오피스텔 2개가 신규로 입주하고 있고, 지정타에서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신규 입주 물량과 기존
물량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서로 좀 가격 인하 경쟁들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지금 다 침체장이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입주장들이 끝나야 되겠네요. 입주장이 금년 연말로 해서 사실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내년 상반기 4월 달에 아, 지정타의 S5 블록 예. 르센토 대시양이 아. 입주를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까지 끝나야지만 밤에 전세 가격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세가 보고 또 있습니다. 안정돼야지 매매 가격도 좀. 그렇습니다. 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네. 전세 가격이 우선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구도 많지 않고 부지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수를 보면은 네. 평상시에는 재건축하기 전에는 한 7만 명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재건축 이주가 시작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8천 명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입주 단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7만 8천 명 정도까지 갔다가 네. 최근에 네. 과천주공 4단지가 11월 말까지 이주가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1,000여 명 줄어가서 음. 한 7만 7천 명.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서울의 네. 큰 동보다도 작은 규모의 인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은데 그러면 좀 대기수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기 옆에 이제 안양이 있고 예, 예. 의왕이 있는데 그 예. 지역도 지금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예, 예. 거기하고도 연관이 좀 되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입 그 분포를 보면은 안양 쪽에서 그 유입하는 인구가 사실은 가장 많고요. 네. 안양, 의왕,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에서 어. 이렇게 유입하는 인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부동산 영향도 상당히 많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면서 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여건도 좋지만 또 교육 여건도 사실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위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자녀들을 좀 키우고 싶은 그런 그 욕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안양이라든가 의왕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쪽을 전세를 주건 매매를 하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도 일단 입주장이 끝나야겠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에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될 소재들이라든지 또 변화들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GTX C 노선에 그 과천 정부청소역에 예. 2027년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뭐 예.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그건 되겠지만 일단은 뭐 4호선하고 환승이 되겠죠? 그렇죠. 네. 4호선과 그다음에 위례 과천선하고 위례 같이 과천도? 예, 그거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식정보타운 내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일자리가 증가하고. 예, 그다음에 그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도 지금 뭐 기업이라든지 또 뭐 입주 물량이 아직 뭐 그쪽에도 이제 또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있으니까 과천시 규모가 그만큼 좀 커지는 그런 호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과천 지역에 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옛날처럼 5층 아파트에 오손도손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전자와 후자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막 개발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탄력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외부 수요가 좀 더 들어올 테니까. 예. 저는 과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좀 퇴색하면서 그런 장점이 좀 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또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죠? 네, 계획이면서 그 노선도 네. 조금 뭐 서초구에서는 자기 쪽으로 좀 땡기려고 하고 과천 쪽에서는 뭐 우리 과천 쪽에서 이렇게 역사를 주려고 하는 그런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고 음. 지금 이제 4호선의 지정타 내에 여기 생기기로 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통 예정은 2027년도 예정되어 있고요. 네. 역사명은 가칭 과천 지시적 정보타운역 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재건축 지금 4단 이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또 단지들이 몇 개 또 있죠. 저희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예.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네. 3기 재건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1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 3단지인 레미안 슈르와 그렇죠. 11단지인 에코팰리스. 그게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를 1기 재건축이라고 하고 2016년도부터 시작한 7-2 센트럴 스위트서부터 네. 예, 그다음에 7-1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 서밋, 그다음에 위버필드 1단지 프로지오 서밋, 네. 그다음에 6단지 과천자이를 이제 2기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2기 재건축 중에서 요 12단지인 네. 센트레벨이 빠졌네요. 그거까지 해서 이제 네. 작아서. 예, 2기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3기 재건축은 이제 과천주공 4단지, 5단지, 8, 9단지, 10단지 네. 이렇게 3기 재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것은 지금 4단지 그 GS 자이에서 수주를 해서 과천 자이로다가 명명된 단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네. 그게 이제 수년째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과천입니다. 그렇죠. 네, 과천은 뒷동산은 관악산이요, 앞동산은 청계산이요. 예. 이 수도권에서 이만한 이렇게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정주율도 여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한번 이사를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와서 이게 살고 싶은 곳이 이 과천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준 강남이라고 하면서 집값도 강남, 서초, 과천이 전국에서 한 3위 정도의 평당 이렇게 그 매매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과천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많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쯤 한번 시도를 매수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급급 매물 정도는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주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슈르 같은 단지는 자가 비율하고 임차 비율이 한 대략 몇 정도 되시나요? 근데 이제 슈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한 사실은 뭐 통계는 없지만은 그렇죠. 뭐 저희들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오는 비율을 보면 한 7:3 정도.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헌 초, 중, 고등학교를 또 학부형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슈르 같은 경우는 원래 세계 조경 대상을 받은 단지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주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거래가 좀 살아나서 예. 대표님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좀 그죠? 좀 웃으면서 좀 과천을 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